큰 그림 그리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잠잠합니다. 3,200선을 터치하고 나서 반등 국면이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향후에 일정이나 주요 포인트 짚어보면서 시장 전체적인 전망으로 좀 이 시간 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시장이 좀 소강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주 후반에 여러 이벤트, 게다가 다음 주에 FOMC까지 좀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글로벌 증시하고 좀 다르게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급락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오로지 이제 테이퍼링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 좀 드렸죠.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차트가 중국의 상해종합 지수고요. 가운데가 이제 다우 지수고, 그리고 맨 아래쪽이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노란 박스를 쳐놓은 구간이 이제, 어떤 구간이냐면은 그 구간이 경기 피크아웃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2, 3월 달 경에, 이제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크게 한 차례 받았었고요. 예,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조금 빠졌지만 미국은 견조했죠. 또 6월 달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가 또 피크아웃 아니냐 이러면서 또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은 또 나름대로 견조했었죠. 근데 요번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상당히 좀 견조했는데, 예, 우리 시장만 또 이제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만 빠진 부분들은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과 미국이 이미 겪었던 그 조정 구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겪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 번에 이제 소화를 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체질적으로 한 고비를 좀 넘겼다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하고 지금 선진국 증시가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데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MSCI 선진국 지수하고 신흥국 지수를 보시면은 요번에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고 신흥국들 전반적으로 옅은 이제 하늘 색깔이 보면 신흥국 지수입니다. 선진국 지수는 계속 우상향이었는데 신흥국 지수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이제 7월 이후로 올해 7월 이후로 이렇게 차별화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백신 보급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백신을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쪽에서 먼저 좀 맞고 또 선진국 쪽이 먼저 좀 보관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잘 풀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좀 생길 거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테이퍼링 우려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신흥국과 선진국 간에 차별화가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보게 되면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조금 더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이었죠. 그게 이제 PMI에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국가별 제조업 PMI를 좀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8월 달인데요. 보시면은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쪽은 50 밑에 있죠. PMI 지수가. PMI 지수가 50 밑이라는 얘기는 경기 상황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51로 간신히 52쪽에 있고요. 인도, 일본 이런 쪽으로 쭉 가는데 미국이라든가 독일, 영국 이런 데 쪽은 굉장히 저 위쪽에 있죠. 61, 63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흥국과 어떤 이제 선진국 간의 이제 차별화가 나타났는데 단지 뭐냐면은 지금 선진국이 이렇게 제조업 PMI 지수가 좋다는 것이 그러면은 신흥국한테 나쁜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기대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는 나중에는 중기적으로 이제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수주 같은 것들을 보시면요. 한국 기계류 수주하고 한국 수출을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기계류 수주 이 선박 제외한 겁니다.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연고점 좀 뚫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가장 최대치까지 또 이번에 8월 달에
8월로 치면은 또 이제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 제조업 PMI가 좋고 경기가 좋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괜찮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수출이 잘 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오늘도 보니까 뭐 그 확진자 수가 2,000명 넘었는데요. 이제 그런 확진자 수가 조금 가라앉고 또 테이퍼링이 결정이 일단 나버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이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 실적 장세가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그 FOMC의 테이퍼링 결정이 있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변동 같은 것들은 뭐 일종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국의 앞으로의 내년도의 전망도 좋고 우리 시장도 내년도의 전망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테이퍼링 이슈를 한번 거치고 나면은 우리 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신고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쉬어가는 속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어떤 쪽 보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단기로 보면은 상당히 좀 난컸습니다. 지금 종목 고르기도 쉽지 않고 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종목 편입하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종목별로 나름대로는 차별화돼서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많이 올라가는데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반도체 지금 싸고요. 자동차도 반도체 그 이슈만 해소가 된다면은 근데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연말부터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조선은 이제 내년도부터 수익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공략할 만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신재생도 이번에 바이든 예산 같은 것들 통과되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성장될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물론 뭐 많이 올라가는 거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 이제 들어가신다면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꼭 뭐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답을 찾아보신다면은 뭐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요즘 들어선 자금이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도 많이 몰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종목 장세 지수는 뭐 내일 만기일이기도 해서 갇히고 있으니까 종목 장세가 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윤석열 테마주들이 윤석열 씨가 이제 강하게 뭐 또 반발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철이 임박을 하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대선 장세는 뭐 매번 열렸으니까 이번에도 열릴 걸로 봐야 되겠죠. 여당 순회 경선 진행 중이고 야당도 지금 경선 채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프리 대선 장세라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을 뭐 꼭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중은 대선 테마주들로 하신다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장세에서는 좀 핫하게 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각 당의 뭐 경선 결과가 구체화되거나 그럴수록 이제 테마 장세 확대가 아마 될 겁니다. 유력 후보라든가 뭐 이제 공약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 후보를 고르실 때 내가 좋아하는 후보보다는 지지율을 보셔야 돼요. 주식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지지율 높은 후보 쪽으로 가셔야지 내가 좋아하는 후보라고 해서 그 사람 관련주를 사시면은 지지율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식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테마 관련 섹터로는 뭐 원전주들이 요즘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건설도 이제 부동산 공급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출산 얘기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 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또 동향이 나올 것 같고 또 일자리 또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핀테크 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청장 산업과 관련해서 우주 개발 이런 쪽들이 후보 섹터가 될 걸로 보이니까 잘 보고 계시다가 이런 쪽들에서 좀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진입하시는 것도 뭐 괜찮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예, 만기일보다는 FOMC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장 뭐 내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이제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만기일은 지나가고요. 만기일 지난 이후에는 또 만기일은 또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만기일보다는 FOMC 9월 FOMC가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퍼링보다는 사실은 이제 점도표가 중요하죠.
점도표에 조금 더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도표 상황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으니까 FOMC를 좀 관망을 좀 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살짝 좀 대비를 하시는 그런 구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